안녕하세요. 고전음악 오디세이 이정석입니다. 지난주에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생활의 리듬이 빨라졌다. 요즘에는 생활의 리듬이 느려졌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걸까요? 리듬이 빨라졌다. 리듬이 느려졌다. 그래서 오늘은 그 리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리듬에 관한 얘기를 하면 다른 몇 가지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리듬, 템포, 타임, 비트.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음악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이거를 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듬, 템포, 타임, 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은 어떤 음악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길고 짧은 음들의 집단이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베토벤 심포니 5번 1악장을 들어보면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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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은 리듬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제 이것을 그 음악의 리듬이라고 합니다. 한번 음악을 조금만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리베로 탱고라는 피아졸라가 작곡한 곡은 그 음악 전체에서 딴따라띠라띠란 딴따라띠라띠란 이런 리듬, 이렇게 반복되는 음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제 이것을 바로 이제 리듬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곡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음들의 집단입니다. 이것을 리듬이라고 하죠. 리듬은 음악 이외의 것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우리가 이제 뭐 앰뷸런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빠바바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기차 소리, 기차가 가는 때만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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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거기서도 리듬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세계 교향곡의 작곡자 드보르작은 기차가 가는 소리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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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듣고서 유머레스크라는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유머레스크의 처음을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좀 기차 소리가, 기차가 움직이는 소리의 그런 리듬을 좀 닮아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어떤지요? 기차가 가는 그 리듬이 느껴지세요? 아무튼 이 리듬이란 것은 음악에 있어서 제일 그 근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낭만 시대의 그 음악 학자였던 한스 폰 빌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듬은 태초에 리듬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를 좀 빌려 쓴 글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리듬이 음악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생활 리듬, 생활 속의 리듬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계속 그냥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죠. 아침 7시에 일어나고 뭐 8시에 밥을 먹고 9시에 출근을 하고, 이제 이런 걸 계속 생활에서 이제 반복을 하면 맨날 똑같은 걸 이렇게 하면 생활의 리듬이다. 생활 리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리듬이 빨라졌다, 늦어졌다를 그게 맞는 말인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 질문은 맞는 말인가요? 예, 리듬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 질문은 사실 맞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베토벤 교향곡 1번에 빰빰빰빰 빰빰빰 이 리듬이 빨라져도 그 리듬의 형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듬 사실 이 곡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러 지휘자들이 빠르게도 좀 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느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곡은 변하지 않죠. 리듬은 빨라지거나 늦어진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리듬이 변하거나 리듬이 틀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빨라지거나 느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은 음악에서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음악에서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은 템포라고 하죠. 템포. 그래서 이제 곡의 그 맨 앞부분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알레그로, 아다지오, 안단테, 프레스토 뭐 이런 말, 비바체 이런 말들이 그 음의 빠르기를 결정하죠. 이런 것이 빨라졌다, 늦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렇게 한 박자 표시를 해놓고 그 옆에 메트로놈 기호를 써놓기도 합니다. 뭐 80, 60, 100, 120 이렇게 해서 그 메트로놈 속도로 그 음악의 빠르기를 지정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음악이 빨라지고 늦어지는 것은 리듬이 빨라지고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템포가 빨라지고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에서 박자는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타임이라고 그러죠. 타임과 리듬을 혼돈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착각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리듬과 박자, 타임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악보의 맨 앞에 보면 4분의 4, 4분의 3, 8분의 6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거를 타임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임 시그니처가 뭘 보여주냐면 뭘 나타내냐면 보세요. 4분의 4라고 쓴 것은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4분음표가 한 박자이고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강약은 강약, 중강약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4분의 3은 어떻습니까? 한마디에 4분음표가 3개 들어가 있고 강세는 강양약이다. 8분의 6박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에 8분음표가 6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강세는 강양약, 중강양약이다. 이런 걸 갖다가 박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타임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박자와 이 리듬을 혼돈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박자가 먼저 생긴 게 아니라 음악에 리듬이라는 게 먼저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기를 했는데요. 리듬이라는 게 먼저 생겨가지고 어떤 음들의 집단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반복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만약에 딴따라 띠라 띠라 그러면 여기다 선을 긋고 그 다음에 또 딴따라 띠라 띠라 이렇게 또 선을 긋고 그래서 똑같은 것이 반복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해서 선을 긋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가 바라인이라고 생긴 거죠. 바라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디입니다. 바라인이 생겨서 그렇게 생긴 것이 이제 생기고 나서 이제 그거를 구분하고 보니까 이게 박자라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서 4분의 4, 4분의 3, 뭐 8분의 6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 박자와 리듬이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곡들은 사실 박자와 리듬이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박자와 리듬이 일치하는 곡을 뭐냐고 그러면 정량 리듬이라고 그래요. 정량 리듬. 그래서 리듬 메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듬하고 메저하고 그러니까 리듬하고 마디하고 똑같다. 그래서 리듬 메저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왈츠곡을 한 번만 들어볼까요? 왈츠곡 보세요. 4분의 3박자이고 강약이 쿵짝짝 쿵짝짝이죠. 리듬하고 박자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한번 왈츠를 조금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박자와 리듬이 일치하니까 이제 조금 지루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작곡자들이.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syncopation rhythm, 당김음 리듬이라는 것이죠. syncopation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syncopation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자, 한번 보세요. 4분의 4박자 같은 경우에는 강, 약, 중강, 약이죠. 그런데 이거를 두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를 이렇게 서로 슬러를 붙여서 연결을 해서 두 번째 박자를 두 박자로 만들어 놓으면요. 강약, 중강약이 아니라 약강약, 약강약 이렇게 됩니다. 예, 이런 걸 갖다가 싱커페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악에 이런 리듬을 도입을 해서 이제 쓴 그런 음악을 갖다가 이제 syncopation rhythm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한국말은 당김음 리듬 이렇게 씁니다. 재즈곡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요. 그 이제 대표적인 이 syncopation 리듬을 많이 쓴 곡에 보면 스카트 조플린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재즈 음악에서 굉장히 재즈 음악을 시작하는데 그 시초적인 음악을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음악의 작곡자라고 하는데 그 조플린의 곡 중에서 엔터테이너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마 그 스팅이란 영화에서 주제곡으로 나왔던 음악이에요.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강세가 들어갈 부분에 슬러로 연결을 해서 그런 이제 당김음, 싱커페이션의 느낌이 많이 들게 하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한번 앞에 부분만 좀 들어보세요. 악보도 나오니까요. 악보를 한번 쳐다보시면서 슬러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강세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강세를 슬쩍슬쩍 비껴가죠. 근데 이런 리듬이 그렇다고 해서 소절 한마디 한마디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예, 비껴가면서 맞추면서 비껴가면서 맞추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소절 마디수를 이렇게 완전히 좀 자유롭게 하는 리듬이 있어요. 그걸 뭐냐 하면 프리 리듬, 자유 리듬이라고 그래요. 예, 자유 리듬. 그래서 이제 이런 마디수라든가 그렇지만 이런 강세를 많이 벗어나서 하는 건 거죠. 재즈 음악에 이런 자유 리듬이 많고 프리 리듬이 많고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에서는 주로 느린 음악에서 이런 자유 리듬을 이제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리듬도 종류가 있는데 정량 리듬, 그래서 리듬 메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싱커페이션 리듬, 당김 리듬, 그 다음에 프리 리듬, 자유 리듬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거는 좀 들어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곡의 끝에서 이제 두 곡을 좀 대비해서 들어보시면 좀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음악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박자와 리듬이 끝없이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예. 음악 자체는 이 박자라는 거. 그 4분의 4박자의 강약, 중강약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그렇지만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코 멀리 벗어나서는 안 되고 다시 이 박자로 돌아와야 되는 이제 그런 게임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슬쩍슬쩍 벗어났다 들어갔다 벗어났다 맞았다 하는 것이 음악의 재미고 음악의 이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비트입니다. 한국말로는 박이라고 해요. 예, 한국말로는 한 박, 두 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비트는 뭐냐면요. 어떤 음악에서 한 박자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4분의 4박자 곡에서는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가고 그 4분음표가 한 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4분음표 하나를 바로 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트. 그 다음 8분의 6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8분의 6박에서는 한마디에 8분음표가 6개 들어갔는데 이 8분음표가 한 박이 되는 거예요. 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원 빛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원 빛이 뭐냐? 그러면 4분음표예요. 그렇지만 2분음표예요. 8분음표예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해 주는 것이죠. 이거를 바로 비트 박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오늘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뭘 배웠냐면 리듬을 배웠습니다. 리듬은 어떤 음악에서 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길고 짧은 음들의 집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리듬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량 리듬, 예, 바로 리듬과 박자가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syncopation 리듬, 예, 강세를 바꿈으로써 슬쩍슬쩍 비켜가는 리듬을 syncopation 리듬, 그리고 이런 박자를 자꾸 벗어나는 리듬을 갖다 프리 리듬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포는 음악의 속도, 그 다음에 이제 박자 말씀드렸죠. 박자는 이 곡이 몇 분의 몇, 4분의 4박자다, 4분의 3박자다. 그리고 이 곡이 강세가 강약, 중강약 혹은 강약약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트는 그 음악의 한 박자가 무엇이냐가 이제 비트이다. 오늘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 리듬, 박자, 예, 그 다음에 템포, 이제 이거를 좀 비트 이런 거를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두 곡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은 이제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왈츠라는 곡입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왈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자와 리듬이 완전히 일치하는 정량 리듬이죠. 예, 리듬 메저라는 곡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곡은 아까 또 들었던 재즈의 시초라는 스카트 조플린의 엔터테이너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좀 들으시면서 이 왈츠와 스트라우스의 왈츠와 그 다음에 조플린의 엔터테이너는 뭐가 좀 다르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곡은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한번 이렇게 타보셔야 돼요. 몸을 한번 움직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몸을 춤을 한번 춤춰보세요. 왜 그러면 그래야지 이 비트를 좀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리듬을 좀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느끼시면 이렇게 다르구나 리듬이, 이제 그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또 한 주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